우리 열심히 팔겠으냐, 많이 팔겠으냐라는 마케팅 한 순간 주가가 악영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많이 팔지 않고 내가 저장해 두고 있어. 네, 재고가 많어. 여기는 재고가 많을수록 호재로 작용합니다. 내년에 비싸게 팔 것들 많아졌네. 아, 그렇게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 점심, 저녁 오직 술만 생각하는 술 분야 최고 전문가 명욱 교수님과 술이라면은 사족을 못 쓰는 애주 기자 이 기자가 함께하는 명욱 교수의 술자리 인문학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코로나 시대랑 좀 연관이 있어요. 우선은 코로나가 한 2, 3년 됐죠 지금? 그렇죠. 뭐 창궐한 지 2년 넘었죠. 네. 그때 동안 좀 술 업계는 어떻게 좀 변했나요? 아, 소리가 어떻게 변했느냐. 일단 일반적인 제품, 그러니까 대중적인 제품을 파는 곳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졌죠. 대중적인 제품이라면 소주, 맥주. 아, 소주, 그냥 맥주. 일반. 네, 소주, 맥주, 막걸리. 그러니까 시중에 마트에 가면 어디나 있는 것들. 뭐 참이슬, 뭐 처음처럼, 뭐 카스, 하이트, 뭐 장수 막걸리 이런 데들은 예. 실은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모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하. 네, 없고, 네. 굳이 그런 술들은 실은 집에 가서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마시고 싶은 술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집에서 뭔가 남들과 다른 좀 색다른 걸 마시고 싶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회식의 술, 약간 밖에서 그 즐기는 약간 이 교류를 위한 그런 술 같은 느낌이 좀 강한데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쪽 매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고 반대로 이제 홈술 시장에서 주목받는 그러니까 색다른 술들이 굉장히 많이 떴죠. 그러니까 저도 집에서 부어라 마셔라를 하지 않으니까 네네네. 그런 것 같긴 해요. 약간 특이한 거 많이 마시진 않으니까 조금 네네. 특이한 술? 이게 좀 큰 것 같은데 특이한 술이라고 해도 뭐 좀 접근성이 저희가 힘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접근성 힘든 거는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지만 가볍게 접근성이 어려운 거. 소주, 맥주, 막걸리보다는. 그래서 와인, 아, 네, 그리고 수제 맥주, 네. 그리고 유일하게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술, 전통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떴죠. 그러니까 실은 셋 다 특이한 점들이 있고 또 하나 개성들이 있고 종류가 많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남들과 다르니까 다 SNS에 올릴 수 있는 또 SNS에 올리고 싶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술들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인스타그램에 뽐내기용 나쁜 말로는 뽐내기용이라보다 자기 아카이브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또 이제 요즘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은 고급 제품이 많이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들한테 과시하거나 자랑하기용도 있지만 자신의 아카이브에 넣음으로써 예전에 흔히들 얘기하는 게 뭐 소유보다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소유보다 경험이 아니고 이제는 그런 아카이브 내 SNS에 올림으로써 경험이 소유가 되는 시대. 네, 약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 근데 이런 술들이 좀 가격대가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또 가격대 생각하면 나이가 있는 중장년층? 30대가 메인이에요. 아, 그러니까 결혼하기 직전에 네.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조금 소입도 있고 또는 결혼한 이후로도 네. 뭔가 연애하는 이런 느낌을 좀 더 지속해서 가는 이 20대 후반과 30대 중반까지 25에 35이 메인 소비처로 좀 볼 수 있어요. 약간 경제력이 좀 있는 그렇죠. 친구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집에서 먹는 술이면은 결국엔 집에서 먹는 술인데 전체적인 술 시장의 소비량은 어떤가요? 무조건 줄었죠. 그렇죠. 그건 실은 뭐 앞으로도 줄 거예요. 아. 올해는 약간 반등을 해서 올라갈 수는 있어도 네. 결과적으로 이제는 그 인위적으로 뭐 강제적으로 술을 마시게 한다든지 부어라 마셔라 이런 거는 계속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네,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술 소비는 줄을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술 가격 또는 종류 그리고 전체적으로 술 시장에 대한 이 파이는 좀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좀 더 진전되고 그 안에 있어서 각각 개성 넘치는 술들이 나오면서 술 한 병 한 병의 가격들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대신 옛날에 2병 마시던 1병만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거는 조금 더 좋은 술을 경험해 본다. 그쵸.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럼 이게 새로운 술을 또 접하면은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 제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뭐 술은 단순히 뭐 기호품이고 소비재고 마시고 사라지는 거라면은
이런 SNS를 통해서 술에 대한 것이 소비에서 취미의 영역으로 바뀐. 그러니까 취미의 영역으로도 확장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이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의 술 문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럼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색다른 시장이 생긴 건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줄어드는 데도 있고 매출이 반대로 늘어나는 데가 있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기업이 새롭게 생겨난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사실 이거예요. 주식이에요, 주식. 주식. 네. 네.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블루오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주식 그 세계적인 규모를 가진 이런 술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이익률이 좋습니다. 자, 세계적인 규모를 가진다고 하면 뭐 하이네켄 뭐 이런 쪽. 뭐 그런데도 그렇고 이제 대표적으로 디아지오, 기네스, 뭐 조니워커 이렇게 만드는데, 예, 그런 데들은 마진이 되게 좋죠. 마진이 한 20% 정도 돼요. 마진의 표현에 대한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순이익을 본다면은. 근데 애플이 20%거든요. 오. 그러니까 애플급이에요, 최소한.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도 결국엔 기존에 있던 맥주, 기존에 있던 주류인 거잖아요. 네, 새로운 네.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비싼 거 만드니까. 아, 그중에 네. 조금 비싼. 네, 조금 비싸지 않죠. 비싼 위스키, 아니, 그렇죠. 비싼 맥주 이렇게 만드니까 아무래도. 그러면은 그건 어떠세요? 그 일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일본의 아사히나 뭐 기린이나 이런 데는. 아사히 뭐 아작났죠. 그러니까 거기도. 아작났어요, 거기는. 거기는 이번에 공장이 거기가 9개인가 있는데 3개를 폐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한국에 있는 주류 회사들도 지금 굉장히 추가 공장 하나 없앨까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인데 조금 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린도 그만 안 좋나요? 기린도 뭐 전체적으로 술 시장 자체가 줄어들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위스키 시장이 커지면서 이 하이볼 문화가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맥주 그거라 마셔라가 아니구나. 그렇죠. 이제 하이볼 자체가 뭐냐면 위스키 탄산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코올 도수가 5도, 6도 정도 되고 대부분 생맥주잔 같은 데 마시잖아요. 생맥주 옛날만큼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볼? 위스키 하이볼이 일본 맥주 시장을 뺏어가면서 오히려 일본 맥주는 오히려 더 쪼그라들고 위스키 시장이 커진. 그럼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맥주 시장이 줄어들고 위스키 시장이 좀 커졌나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계속 작아졌는데 계속 작아지고 있어요. 왜 작아졌냐면 코로나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유흥문화를 별로 즐기진 않았어요. 그렇죠. 못 즐겼죠. 한마디로 못 즐겼죠. 그러다 보니까 위스키 하면 더 어디서 즐깁니까? 유흥시장이잖아요. 그렇죠. 90%가 원래 유흥시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위스키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는데 집에서 즐기는 위스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싱글 몰트 위스키라든지 뭐 약간 색다른 버번 위스키라든지 이런 것들은 집에서 즐기니까 이런 쪽도 시장 커지고 싱글 몰트나 고급 위스키 시장 커졌는데 기존에 윈저, 임페리어 뭐 이런 데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소가 중요한 거네요. 장소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데들을 싫어하고 다들 불편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집에서 내가 자유롭게 뭔가 새로운 걸 찾고 싶다. 그리고 새로운 걸 경험해보고 싶다 했었을 때 싱글 몰트 위스키나 이제 버번 위스키들이 많이 선택을 받아서 이제 많이 위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위스키도 다양성이 확대된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어디다가 사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어떤 기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켜봐야죠. 이제.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죠.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대박난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 가장 뭐 대박이라면 주목받은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중국의 마오타이라는 회사입니다. 마오타이는 원래 유명하잖아요. 마오타이 유명하죠. 뭐 중국의 뭐 5대 명주다, 8대 명주다 이렇게 불리는 술인데 원래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 그 국민당한테 쫓겨가지고 1934년부터 35년 동안 그 도망갔던 그 역사 사건. 하지만 그때의 그 내부를 다지고 권기를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자라고 해서 그 공산당이 그 중국을 장악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된 것이 그 사건을 대장정이라고 하는데 그 대장정 때 치료제로 쓰였던 또는 거기서 이제 힘들 때 마시던 대표적인 술이 이 마오타이라는 술입니다. 동네 이름이에요, 마오타이. 구이저우 마오타이, 귀주성 마오타이라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이후에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계속 소울술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뭐 닉슨 대통령과 뭐 존 레
그 총리가 같이 마신 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유명한 술들이 많죠. 예. 이 주석이 자주 마셔서 별로 유명했던 술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원의 총리였을 거예요. 주원의 총리가 마셨고 뭐 모택동과 누가 마셨다는 그건 또 제가 기억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뭐 굉장히 좀 유명한 술이죠. 유명한 술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디아지오가 그 조니 워커 그리고 기네스를 만드는 세계에서 원래 제일 컸던 회사예요. 여기가 시가총액이 약 100조 원. 와, 엄청나구나. 100조 원 정도면은 현대자동차의 한 2배 정도 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기보다 큰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다음으로 큰데 삼성전자 말고는 여기가 큰 회사가 없어요. 아니 술 만드는 회사가요? 그렇죠. 예. 와, 이익률이 너무 좋으니까. 야, 이걸 사야 되네. 예. 오케이. 예. 그리고 그런데 이거를 4배나 뛰어넘는 회사가 마오타이예요. 마오타이를 사야 되겠네. 마오타이가 한 400조 원 정도 됩니다. 400조. 우와.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비슷해요. 매출이 그렇게 잘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국식 소주, 그냥 중국 고량주잖아요. 고량으로 만든 술인데, 그러니까 수수로 만든 술인데 매출이 잘 나오는 이유. 이게 한 번 사놓으면 알코올 도수가 53도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도수가 높으면 상하지 않습니다. 안 썩는다고? 발효가 안 된다? 네, 상하 안 되고 무엇보다도 이 제품 자체가 가격이 안 떨어져요. 매년 올라요. 걔네도 뭐 빈티지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빈티지는 아닌데 매년 출시되는 것 자체가 가격이 조금씩 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돈 되네. 그러니까 소장으로 이어진 거예요. 네, 소장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이 회사가 제품을 팔 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제품가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주가가 높아지겠다라고 해서 반영된 거고, 거의 삼성전자 이상으로 주가가 높습니다. 거의 왔다 갔다 하는데 삼성전자보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살짝 더 높았던 것처럼 보여요. 엄청난 회사죠. 근데 재밌는 게 삼성전자가 그 순이익률이 한 10% 정도 돼요. 단기 순이익률이 9%, 10% 이 정도 되는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실은 제조사 치고는 굉장히 이익률이 높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이 단기 순이익률, 그러니까 직원 월급 다 주고 임대료 다 내고 세금 다 내고 뭐 해서 남는 이익률이 48% 정도 돼요. 우와. 그러니까 10,000원짜리 팔면 다 주고 회사에 4,800원 남는 거예요. 야, 이거는 엄청나네요. 거의 뭐 대동강 물 퍼다가 장사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진짜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매출은 삼성전자의 10%도 안 돼요. 이익률이 많이 나와서. 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 가치를 또 보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궁금한 게 결국 마오타이는 중국 내에서만 소비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세계로도 많이 수출합니다. 외국에서도 많이 먹어요? 수출하는데 그 수출 물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주가가 떨어져요. 왜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면 희소성에서 이것이 밀리니까 전체 가격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생산을 조절한다는 거구나. 생산도 조절하기보다 출하를 조절해요. 출하. 그래서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열심히 팔겠으냐, 많이 팔겠으냐라는 마케팅 한 순간 주가가 악영이 됩니다. 뭐야? 네, 되게 희한한 회사죠. 기업은 많이 팔아야 되는 건데. 네. 그리고 반대로 많이 팔지 않고 내가 저장해 두고 있어. 네, 재고가 많어. 보통 재고가 많으면 악성 재고라고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뭐 충당금을 붙여라, 손실처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재고가 많을수록 호재로 작용합니다. 내년에 비싸게 팔 것들 많아졌네. 그렇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실례로 그 중국의 한 백화점에서는 그 마오타이라는 술의 재고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오타이 재고를 가지고 은행에서 400억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았습니다. 재고가 있는 걸로? 술로 대출받는 시대예요. 와, 어마어마하구나. 네, 정말 특징이 정말 특별하죠. 근데 마오타이가 종류도 여러 개 아닌가요? 그렇죠. 종류 좀 많아져요. 그럼 근데 결국에는 이게 이 술 만드는 회사는 그러니까 술을 만드니까 술이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맛있어요? 그러니까 종류도 여러 가지긴 한데 이 중국 술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크게 3종류로 나눠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농향. 이건 좀 과일향이 많이 나는 연태고량주 같은 느낌을 농향이라고 해요. 그리고 청향. 이건 약간 우리나라 소주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과두주.
라고 그 중국집에 많이 팔았어요. 이과두주라고. 그리고 장향이라고 있어요. 네. 이거 꼬리꼬리한 맛. 아, 그 누룩향이나 뭐 이런. 꼬리꼬리해가지고 뭔가 오래되고 막 이런 느낌인데 이 마오타이는 장향이 들어와요. 아. 장향과 이 농향, 네. 과실량이 두 개가 약간 매칭되어 있는 듯한 아. 느낌. 그러니까 마시고 난 다음에 이게 느낌 확 되게 오래가요 이게. 아. 그럼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호르 많이 갈립니다. 무조건 맛있다 이런 수준 아니에요. 아. 근데 재밌는 게 이제 마오타이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세 종류예요. 대표적으로 한국에 나와 있는 것들이. 네. 첫 번째가 그 마오타이 영빈주. 영민주. 이건 4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마오타이 왕자주. 왕자주. 이건 한 11만 원 정도 하고요. 비싸네. 네. 비천 마오타이라고 있어요. 비천 마오타이. 이게 한 50만 원 해요, 이제. 이 비천 마오타이가 제대로 된 마오타이인 거예요. 나머지는 염가형. 아. 그러면 이거보다 더 비싼 것도 있는 거예요? 비천? 뭐 2억 원, 뭐 10억 원, 아, 14억 원 이런 그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제품을 바라보고 이런 저가 제품을 사는 건데 이 비천 마오타이가 저 50만 원이다 보니까 저 4만 원이나 11만 원짜리 마셔보고 내가 그 다음에 아. 저 50만 원짜리를 한번 가져보고 싶은 거죠. 옛날에는 뭐 한 30만 원이면 샀는데 요즘 희소성이 높아지고 아무나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높아요. 와, 이거 30만 원에다 50만 원 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너무나 저게 짝퉁이 많아요. 가품이. 그러니까 그거 네. 들었어요. 예, 짝퉁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술 매니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제품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만 해야 된다. 정품을 판다. 나머지에서는 거의 뭐 알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출하하는 양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뭐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천공항 면세점만 제대로 된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그쵸 짝퉁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럼 거죠. 이게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어마어마한 보물이면은 국외 반출을 막잖아요. 얘네들도 혹시 뭐 엄청 비싼 마오타이를 할 경우 국외 반출을 막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 가격에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려고 그러진 않아요. 아, 그래요 또? 왜냐면 아직 중국 국내의 가격이 좀 많고 외국에서 그거를 했었을 때 뭐 소더비 경매라든지 이런 데가 제일 유명한데 그런 데서 마오타이가 높은 가격으로 책정됐다는 것은 그렇게 잘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가격이라는 건 10억 원 이상. 그렇죠. 예. 우선 중국 내 소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잘 나오고 주식도 잘 나오고 뭐 매출 뭐 잘 나온 편이죠. 네, 당연히 잘 나온 편인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술 회사가 중국에 있다. 중국 상하이 시장 시가총액으로 1위일 거예요. 상하이 시장 어플을 깔아야 되겠네.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난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는 인플레이션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돈도 발행 많이 하고 화폐도 발행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걸 통해서 자산을 다들 모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화폐도 이제 그전처럼 발행을 많이 안 할 것이고 사람들이 이제 소비 쪽으로 많이 가다 보면은 이제는 이렇게 자산을 소유하고 이런 것보다는 뭐 마시고 끝내고 이런 수 있는 시장도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마오타이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구매를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그럼 뭘 사야 돼?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술 회사의 것을 산다면 좀 독특한 것을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기존에 뻔한 것보다는 정말 독특한 것을 만드는 회사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아니면 독특한 문화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문화나 술이나. 뭐 저는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하이네켄 같은 데 되게 좋아해요. 하이네켄은 근데 그냥 대중적인 술이잖아요. 대중 술이지만 거기 늘 문화를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스포츠 문화, 뭐 파티 문화, 뭐 이런 거에서 시장에 계속 인사이트를 주는 회사거든요. 그건 되게 좋아하고, 우리나라의 뭐 전통주 회사 같은 경우들도 뭔가 이 공익적인 활동이라든지 또는 이 안에서 이제 재미를 계속 주기 위한 그런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를 좀 주목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술 같은 경우에는 발효주보다는 좀 더 증류주에 좀 더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증류주는 안 상하잖아요. 보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증류주는 이게 골드, 금 같은 거예요. 안 상하기 때문에 그쵸. 평생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이것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실례로 뭐 캡틴 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만 원 넘습니다. 진짜요? 네. 그걸 왜 먹어? 그 안에 추억이 있고 절판됐잖아요.
희소성도 있고. 절판된 지 없잖아. 예, 그러니까. 지금 먹으면 그거 죽지 않아요? 지금 먹으면 안 죽죠. 왜 죽어요? 죽을 것 같은데. 의외로 먹을 만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결론이 음. 마오타인 거예요? 아니, 오늘 결론, 문화를 만드는 증류주 업체에 주목을 하라. 증류주 업체. 비싼 증류주를 만드는 회사에 주목을 하라. 희소성이 있는 증류주를 만드는 회사에 주목하라. 저는 그럼 우선은 내일 마오타이 좀 사보겠습니다. 진짜? 50만 원 주고? 아니요, 이 주식. 주식. 주식 사기 쉽지 않을 텐데. 이게 뭐 상하이라니까 그게 우선 해보겠습니다. 주식은 요즘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서 추천하진 않아요. 근데 진짜 신기하네요. 이게 술만 파는데 술 매출이 이렇게 높다는 게. 그러니까. 술 기업에는 조금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그냥 반대로 만들어서 팔아야죠. 그치. 만들어서 팔아야지. 알겠습니다. 오늘 결국엔 술로 대박난 기업이 있어요. 코로나 때 술로 대박난 기업이 있고 주식하는 분들 요즘에 많은데 술 관련된 기업도 한번 봐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고맙습니다.